안녕하세요. 자연농부입니다. 오늘은 농업인이 인정받기 위해 고쳐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본 산업이었던 농업인들이 이제는 세상 변화에 발을 못 맞추다 보니까 찬밥 취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면 이 찬밥 취급을 받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반드시 고쳐야 할 것 같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첫 번째, 농업인들은 좀 수동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요. 자,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기성 농부들은 오래된 관습처럼 매년 기계적인 모습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출하하는데요. 직접 유통관계를 한번 배워보고 시대에 대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맞추려고 하는지 이런 노력에 대해서도 한번 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업이라는 게 어떤 작목을 키우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을 투자해서 하는 작목이고 또 어떤 특수한 작물 같은 경우는 3년에서 7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가수 작목 같은 경우도 어떤 작목을 키운다라고 얘기해서 식재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재배까지 하는 데까지 기본 5, 6년은 다 소비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고요. 그래서 그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훨씬 더 수동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짓거나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가장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변하고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유통을 거쳐서 어떻게 홍보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해본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데 저도 지금 기농에서 15년이 됐지만 실제로 농사를 지면서 유통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금같이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해요. 바쁠 때는 일만 하고 들어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축 늘어지고요. 그렇다고 안 바쁠 때가 있냐? 농사일은 해도 끝이 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짜투리 시간이라는 거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기농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를 어떻게든 빼내고 싶은데 기성농들 그러니까 저희보다 어른 세대에서 원래 농사를 지셨던 분들은 하루를 아무리 쪼개 쓰셔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라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 우리가 최소한의 지식만 갖자라는 거예요. 지금 기성농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하든가 유튜브 교육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 아니면 어떤 작목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만 조금 안다라고 얘기해도 그 수동적인 성향은 훨씬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그 성향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농부의 첫 번째 고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고쳐야 될 점은 농업인들은 겉보기와 다르게 실제로 단합이 잘 되지 않아요. 농업인이 단합이 안 된다라고 하면 누가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농업인 얼핏 보면 농업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농협이라는 이런 큰 조직을 가지고 그 조직에 의해서 하나로 이렇게 뭉쳐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농업인들을 단합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자연농부가 생각할 때는 농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그거는 농협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기농하기 전에는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는 농업인들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농업인들이 무능해서 이게 못 산다 아니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기농을 해서 겪어본 농협은 도시민들이 느끼는 아니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아니면 구독자들이 느끼는 그런 농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 같지는 않아요. 아마 실제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을 거예요. 그러면 농협이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농협의 구조는
농협중앙이라는 1금융,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같이 1차 금융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농협은 다 1차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농협에는 중앙이라는 1차 금융기관이 있고 그 밑에 점조직 같은 지역농협 아니면 단위농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단위농협들의 생존을 각자한테 다 던져주다 보니까 단위농협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농민을 희생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게 농협이에요. 그래서 농협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농협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이런 점들이 있어갖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단합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결국에 각각의 기성농들 아니면 기농인들끼리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끼리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점조직화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 그러면 내 지역을 벗어나면 저 지역에서 똑같은 작목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하고 어떤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좀 경쟁자 같이 보는 그런 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작목, 오미자라고 얘기하는 작목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전국에서 오미자를 1등으로 하는 데는 문경이거든요. 그런데 문경에서 그러면 재배 기술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웃긴 거는 그러면 다른 오미자를 하는 농민들은 문경에 가서 조금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인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면 금산이나 풍기 쪽에서 잘할 건데, 그렇다 그러면 거기 가서 배워갖고 오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고버섯은 제일 재배로서 가장 큰 데는 장흥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농민들 사이에서, 왜냐 그러면 그 단위 농협들이 메인 출하를 하는 작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단절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농민들 스스로도 좀 이거 마음을 열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쳤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농업인들이 꼭 바꿔줬으면 하는, 조금만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농업인들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고집과 아집인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농업인들이 힘든 첫 번째가 아니죠. 변화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작목의 변화예요. 농민들은 기존 작목을 변하기가 되게 힘든데요. 이유가 어떤 작목을 최소 한 번 시범 재배를 한 번 하는데도 3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작목을 선호하게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농업인들이 자꾸 익숙한 것만 찾다 보니까, 그 익숙하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에 이미 시장이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재배를 하면 그냥 싸든 비싸든 어딘가는 팔 수 있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뭐가 되냐 그러면 농업이 아니라 도박이 되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갈아엎는 거, 그리고 어떨 때는 비싸지는 거, 근데 비싸졌을 때는 작목이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풀릴 수 있는 작목이 없는 거예요.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올해 아마 사과 같은 경우는 냉해 때문에 사과값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로또를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농업을 하다 보면 농업인들한테 항상 차선책이라는 게 없어져요. 자, 차선책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게 뭐냐 그러면 똑같이 할 수 있는 작목만 가지고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이 그냥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떨 때 여기에 조금 더 많이 쏠려 있다, 여기다 좀 또 쏠려 있다 이러면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작목을 못 변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유통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유통을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농업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그 유통 부분이에요. 유통. 이거는 이미 우리나라 유통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전체 농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농산물을 농협을 통해서 뭐 가락동이나 아니면 뭐 큰 청가시장에 있는 그 경매사들한테로 넘기는, 결국에 도매상으로 넘기는 건데, 뭐 농협을 통하든 아니면 직접 올리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도매상에 가서 거기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정해주는 가격에 따라서 그냥 내 가격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1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내가 내 가격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작목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농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뭐 온라인이나 뭐 아니면 오픈마켓이나 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뭐 로컬이니 뭐 아니면 어떤 뭐 행사들이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졌는데, 실제로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홍보를 해서 스스로 가격을 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신뢰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유통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유통을 바꾸는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왜냐 그러면 그 유통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 결국에 그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또 농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농민들이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기성농들이 어차피 똑같이 지을 수 있는 지어야 되는 작목은 어떡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매년 안 된다 하면서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수량을 줄여도 보시고요. 어쩔 때는 그 작목 말고 지금 기농인들이 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교육을 받죠. 무슨 교육을 받냐 그러면 어떤 작목을 한번 심어볼까? 이 작목은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이제는 기농인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성농들도 똑같이 그 교육을 받고 이게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도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거기에서 뭐 10분의 1 아니면 2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시범재배라도 해서 조금씩 변해가지 않으면 농업은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도태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자고요. 농업이 없으면 국가기관 산업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농업인인데 어디 가서 피해를 봤다라고 말도 못하는 농업인들이 조금 각성했으면 해서 이런 영상 만들었네요. 다음은 제가 농협과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센터 아니면 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서도 좀 고쳐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이긴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